대한민국의 시대 교체를 하겠다면서 세 번째로 대선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많이 바쁘신데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철수 후보 모르는 분은 안 계시지만 이번에 왜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확실하고 짧게 좀 말씀 주실까요? 한마디로 네. 지금 침체된 대한민국 다시 발전시켜야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러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사람은 안철수다. 안 후보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은 그냥 좀 막연한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신 어떤 시나리오가 보이시는 그런 추정이신가요? 우선 홍준표 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셨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쌍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 어느 한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네. 또 다른 분은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아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네. 아마 지난 5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하. 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가 심리적 내전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아하. 양 진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언론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다들 어쨌든 양 진영 간의 진영 대결이다. 그리고 그 진영 대결이 굳어질 것이다. 그럼 제3지대에 계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을 보는 그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보면은 예. 찍을 사람이 없다는 분들이 조사에 따라서 20, 30% 정도 되십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지지하는 후보가 지금 있더라도 예. 바꿀 의사가 있다는 유권자분들이 뭐 30% 전후가 되시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지하는 후보가 70% 정도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네. 마음 정한 사람은 그 중에서 70%밖에 없다면 네. 77이 49, 사실은 49%만 마음을 정했지 아하. 나머지 국민의 절반은 아직도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고 네.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아하.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에 예. 이렇게 석 달 반 전, 대선 석 달 반 전에 이 정도로 부동층이 많은 건 처음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워낙 그 이공계 천재시니까 계산이야 누구보다 잘하시겠지만 현재 후보를 정한 국민이 49%다 유권자가 나머지 51%는 아직 안 정했다. 그럼 그 중에 다수를 안철수 후보께서 가져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가진 그 도덕성과 능력들 그리고 제 비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국민의 절반이 왜 그렇게 마음을 못 정하고 계신가 네. 생각해 보면 양당의 정말 적극적인 지지층 분들은 한 당만 찍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분들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하.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면 네. 그러면 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조금 전에 도덕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강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양쪽의 쌍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라면 왜냐하면, 대선 전에요? 네, 대선 전에. 네. 왜 그러냐면 자칫하다가는 진실을 모른 채로 국민들께서 투표장에 가십니다. 아하.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한 분이 당선돼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네. 정말 확실한 어떤 증거가 나와버리면 예. 우리 국정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네. 국민들을 위한 저는
진실 규명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후보님뿐만 아니라 캠프와 당에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 보셨을 텐데 분석을 해 보신 결과 지금 언급하신 누가 당선이 됐는데 당선 이후에 그런 형사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그건 특검을 해봐야지 밝혀질 수 있는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해봐야 나올 것이다. 네, 안 후보께서 이번에 청년 공약 연휴 발표하셨잖아요. 수시 네. 대학 입시 수시제도 폐지하겠다. 준모병제로 병역 제도 개혁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실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다 실현이 가능할까요? 대통령 되시면? 모두 다 실현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네. 사실 이 청년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요. 네. 청년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네. 다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5가지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그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 맞닥뜨리는 불공정의 경험들,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나 로스쿨이나 취업에 관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군복무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내 집 마련 문제를 포함해서 5가지 정도여서요. 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발표를 했고 앞으로 2가지가 더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2가지는 어떤 분야인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혹시? 네, 2가지가 그 연금 개혁입니다. 예. 하나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꿈꾸는 그 워라밸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이 네. 그렇게 뭐 소확행, 예. 네, 그 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5번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work and life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네. 언어를 너무 잘 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 여러 번 이번 대선 끝까지 간다 완주 의지를 밝혀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일부 언론 등 외부에서는 그래도 야권의 어떤 단일화, 안철수 후보께서 국민의힘 후보와 합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주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하.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저한테 맡겨주신다면 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건 그 전에 말씀하셨던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자서도 완주를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네. 누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주요 정당 후보 4사람을 보고 면밀하게 평가를 할 시기가 곧 다가온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직 그 당의 경선들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네. 좀 먼지가 자욱한 상태인데 네. 이 먼지가 좀 거치고 나면 네. 앞으로 5년, 그러니까 사실 대선을 미래 전망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5년을 누가 이끄는 것이 네. 더 좋을 것인가, 그렇게 평가받을 때 네. 제가 제일 잘 평가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일 잘 준비됐고 네. 그리고 또 저만이 국민 분열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걸 아시게 될 때라는 것은 대선 후보들이 함께 방송 토론을 할 때입니까? 그전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전에도요? 아마 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공약들, 그리고 보면은 그 후보들 간 토론 이전에 관훈 토론들을 비롯해서 후보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전문 패널들, 언론계의 중견 언론인 분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아마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안 후보 비판을 합니다. 최근에는 네, 이러다가 또 안 후보가 좌회전 하시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아마도 정치 평론 잘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맞는 평론인가요? 글쎄요. 정치 네. 평론 해보셨습니다만 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좌회전은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볼 때 네. 자기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상대를 관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자기가 흔들거리면 네. 가만히 있는 상대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갔을 때까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을 때 야권 후보가 분산된다면 그래서 이 분열 때문에 정권 교체를 못하게 되고 그 책임을 안 후보께서 지실 수 있는 상황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건 기득권 정당들의 논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네. 기득권 정당들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네. 마치 자기의 표를 맡겨놨다고 이렇게 생각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그건 국민께 굉장히 무례한 태도입니다. 네.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항상 한 정당만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번에는 중도층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하. 이번은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해서도 여러 말도 많고 논란도 큽니다. 안 후보께서도 메머드급 선대위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타당 선대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사실 크고 의리의리한 그런 선대위로 국민에게 과시하는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예.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빠르고 스마트한 선대위를 만들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 선대위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셨나요? 우선은 선대 본부는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선대본부는요? 여러 네. 정책들 발표하고 여러 가지 행보들이 나왔던 것들을 보시면 네. 제대로 잘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선대위가 다른 쪽도 아직 발표를 하지를 않아서요. 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할까 합니다. 네. 준비는 거의 다 마치셨고 발표는 맞춰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도 계속 네. 좋은 분들 부탁해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힘을 보태달라고요. 네. 후보님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네. 떼고 특검하자 이런 발표도 했고요. 입장도 밝혔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뒤늦었지만 네. 저는 둘 다 그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일관되게 반대했습니다. 네. 재난을 당한 분도 계시지만 재난 상황에서 월급이 똑같은 공무원도 계시고 네. 재난 상황에서 훨씬 더 커지는 IT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 국민에게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돈을 준다는 거는 그건 사실 용어 자체가 틀린 거죠. 네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뒤늦게라도 이재명 후보께서 네. 그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후보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